빠지지만 안 해도 다행이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복습하는 걸 꼭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어요. 한 2월까지는 1, 2월 달 그래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정리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려고 해라. 끝나고 나서 한 번씩 그날 배운 내용을 꼭 스스로 오늘 무슨 내용을 배웠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나눠준 자료를 보면서라도 책 다 읽기 어려우면 이걸 보면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구나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조금 일찍 와서 또 제가 조금 늦더라도 그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프린트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그걸 생각을 이렇게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자꾸 자주 보는 습관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보지 말라고도 봐요. 지금은 배우고 나서 이제 그날이 하루가 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겠어. 복습은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돼. 한 2, 3일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 다 생각나는 건 똑같아. 봐봐요. 자기가 쓴 글씨도 판도건하고 애먹으면 이게 무슨 글자를 써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래도 생각나. 그날은 들은 날 정도는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한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꼭 복습을 그 하루가 가기 전에 공부하시고 일요일 날 몰아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아셨죠? 네. 자, 이제 면적을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나온 253페이지가 아니고 면적은 책에서는 249페이지 이하 250페이지 넘어갔죠. 면적을 용어 정의에서는 토지 수평면상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2차원 지적 개념에서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란 거죠. 굴곡이 있어도 이 굴곡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수평면에 투영된 면적을 말하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이걸 도면에 그리면 도면은 당연히 2차원 종이 위에 그리는 거예요. 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저 토지를 만약 축척 100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도면에 이렇게 줄인 모습이 나타나.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요 안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집 표면의 넓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수평 투영한 이 부분만 따진 거야. 이거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로서 그 면적의 단위는 지금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해줘요. 그런데 종래 척관법상 개념, 척관법상 평 우리 많이 지금도 쓰고 있죠. 관행상 한 몇 평짜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건 일보호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무, 일단, 일청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건 척관법상 개념이야. 그래서 이건 30보가 일무, 300평이 일단, 3000평이 일청 이런 식으로 종래 척관법상 용어가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이라는 것을 미터,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이 계수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계수 얼마를 곱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예. 3.3058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야. 이걸 계수로 말하면 자 이것은 요게 거기다 써놨죠. 121분의 400이다. 사방 11자의 넓이 이게 120이랴. 이게 4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21분의 400을 곱하면 제곱미터로 환산되더라. 요 121분의 400을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3.3058 뭐 이렇게 나가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알을 게 요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 120분의 400이라는 계수를 하나를 기억해 주라는 얘기야. 계수. 그리고 그 면적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 책에 지금 요 말이 지금 여긴 없는데 이걸 공식 좀 알아두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은 이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
자, 이때 측량 도구는 경위의라는 측량 도구를 사용해야 돼.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한다. 이 공식을 알아두시고, 그다음 일반 도해 측량 지역. 도해 측량. 이건 일반 지적도나 일반 임야도를 만드는 지역이에요. 임야도가 만드는 지역. 이때는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측량도구를 이것서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쓰고, 이때는 여기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한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경계 이렇게 지역 확정 측량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판, 전자평판을 썼는데 좌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순서가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 좌표 면적 계산법, 평판이나 전자평판은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이거를 서로 엇갈리게 하면 다 틀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거기 일반 지적도, 즉 도면 작성 지역은 전자평판이나 평판을 측량 방법을 쓰고, 뭘 쓴다고 여기 전자면적 측정기법을 쓰더라. 전자면적 측정기법을 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시험에 계속 몇 번씩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순서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 둘 중에서 좌표면적 계산법과 전자면적 측정기법 중 어디가 더 정밀한 방법일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정밀한 방법 같아? 전자란 말이 들어가면 정밀할 것 같지? 어림없습니다. 이게 훨씬 정밀한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 이게 정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착각을 이렇게 해. 전자 정확하다 이런 생각 착각합니다. 정밀한 방법 이쪽이 더 정밀한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첫째, 거기 보면 면적 측정 대상은 지적 측량을 해서 당연히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이 중에 세부 측량이라고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은 면적을 다 측정하지만 거꾸로 이거 면적 측정 않는 게 있어. 않는 거. 이 전형적으로 하는 게 토지 합병이에요. 꼭 기억해.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면적 측정도 안 해. 기존 면적을 산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면적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도 마찬가지고, 또 위치 정정. 단순한 위치 정정은 나중에 등록상 정정할 때 나와요. 이 위치 정정은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바로 잡는 것으로서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합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꾸로 측량하지 않는 것, 세부 측량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이 합병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 다 암기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암기 안 하면 됩니다. 지적 측량을 배우게 되면 지적 측량하게 되면 면적 측정하지만 않는 게 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합병이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부터는 면적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말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이 토지를 여기다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여기 도면에 그렸어. 이 도면에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누가 산출하느냐? 여러분 보고 면적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 측량 기술자 다 산출해 놔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 이 도면에 축척이 만약 1200분의 1인 축척이 있고 500분의 1인 축척이 있다면 똑같은 요게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축척이 더 정밀한 곳이에요? 예? 요거까지는 여러분 처음 하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이게 더 정밀도가 높다, 자세하다. 요건 많이 줄여놓은 거고 덜 줄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축척이 큰 지역이고 이건 축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산출한 면적이 예를 들어서 측량 기술자가 산출했더니 484.55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토지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려고 봤더니 1200분의 1일 때와 500분의 1일 때 어디가 더 상세하고 자세하다고? 500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이라는 것은 1200분의 1보다 상대적으로 자릿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에서는 우리가 등록 자릿수를 여기까지만 등록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요거만. 그럼 이 뒤를 정리해 주면 돼. 그러면 500분의 1이라면 또 자세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알았어요? 즉 축척 분모가 이렇게 요걸 원칙적으로 삼는 건데 요렇게 1000단일 때보다는 100단일 때는 분모가
더 소수점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정밀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적 등록하는 결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일 첫째 기준이 뭐냐? 축척의 분모를 봐라. 요 축척의 분모 값이 자 분모가 여기에요. 1000단위를 넘어가느냐? 1000단위 넘어가느냐? 이렇게 100단위에 그쳤냐? 100단위. 요거 100단위. 어디가 더 정밀하다고? 여기가 더 정밀한 거야. 요건 덜 정밀한 거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다 1000단위가 넘어가. 그럼 500이나 600분의 1은 이건 100단위잖아. 여기가 축척이 더 정밀한 지역이야. 정밀하니까 상세하다는 거야. 상세하다는 어디 가야 된다고? 소수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최소.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는 여기 축척 분모가 1000단위일 때는 1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야. 즉 0.1이 나와도 얼마를 등록한다? 1로 등록해야 돼. 최소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선 최소 단위가 얼마일 것 같아요? 0.1제곱미터가 최소값이야. 0.1이. 요 500분의 제일 작은 건 0.1이야. 0.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와도 그냥 0.1로 등록해야 돼. 왜?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최소값으로 등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록 자릿수. 요거부터 잘 보세요. 등록 자릿수.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1000분의 1에서는 아까 어디? 여기 이게 무슨 자리야? 1제곱미터 자리. 여기 10, 100. 여긴 소 첫째, 둘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제곱미터 자리. 즉 제곱미터 자리까지만 등록하고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것은 1의 자리. 즉 소점이 한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요 앞에 있는 숫자만 자연수값만 등록한다는 얘기. 이건 쉽게 하면 자연수값만 소수점이 한 등록하지 않고 자연수값만. 근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갔다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해?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너무 유치해서 대답하기가 어렵죠? 무슨 자리? 네,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상식이죠? 근데 법제처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 머리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표현을 잘 안 써.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는 여기가 요게 1제곱미터 자리니까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어디?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해주면 이해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자릿수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면 자 여기서 남는 숫자가 있어. 요 남는 숫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등록하면 요게 남았고 여기까지 등록하면 요게 남은 거야. 이 남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끝수, 단수라고 그래. 단수. 끝수. 끝단자 이건 끝자. 끝에 남은 숫자를 이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 거야. 즉 요 위에서 1000분의 1 지금 이렇게 1200분의 1이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만 등록해야 되니까 요 숫자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단수야. 단수. 그래서 이때 단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일정한 기준값을 가지고 따져야 돼. 이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냐면 0.5 여기 기준값이 0.5보다 남는 숫자 크면 이걸 초과한다고 그래. 크면은 그냥 올려주면 돼. 올림. 이거보다 작은 건 뭐라고 이거?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리면 돼. 근데 같을 때가 문제돼. 같을 때. 그래서 이것을 5로 끝났다. 그럼 5일 땐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5, 4, 5, 2법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5로 끝났을 때는 뭐라 한다? 여기서 이게 바로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이게 버릴 사자예요. 5로 끝났을 땐 올릴 수도 있다. 5, 4, 5, 2법을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 버리고 올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기준이 나와야 돼. 언제 버리느냐? 언제 올리느냐?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짝수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준다. 홀짝으로 결정해야 돼. 홀짝으로. 그러면 요게 똑같은 원리가 여기 하면 어떤 기준값을 가지고 따져야 돼? 여기는 0.05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값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시
자, 단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자,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크면 초과하면 올려주면 되고 작으면 미만은 버려주면 되고 같으면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더라. 이때 버리는 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남는 숫자가 요거야. 지금 1200분이 남으면 484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요게 남았지. 얼마가 남았어 단수가. 얼마 남았어? 0.55가 남았잖아요. 그렇지? 요거 빼면 요게 남았잖아. 이걸 단수라고 그래. 0.5가 남았지? 그럼 어떤 값? 요때는 요걸 기준으로 0.5라는 기준값을 놓고 봤을 때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어때? 어때요? 크지잖아. 초과지. 0.55는 어떤 사람 같다는 사람이 나와. 어떻게 0.5와 0.05를 같다고 표현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0.55는 0.5보다 크죠. 분명히 크지? 초과야. 그럼 어떻게 돼? 올리면 돼. 초과할 땐 뭐 한다고 여기? 올리면 돼.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돼? 토지대장에 485로 등록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484. 여기가 49가 나왔어. 49. 산출되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0.49면 작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돼. 버려서 얼마? 484로 등록하면 돼.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나왔어. 484.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남는 값이 0.5가 나왔어. 그럼 0.5 어때? 기준값과 같잖아요. 같을 때 어떻게 한다? 여기 5452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이게 언제야? 1200분이니까 여기가 끝자리야. 끝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로 가면 어떻게 한다? 버려. 그럼 얼마로? 484로. 만약 이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여기가 483이 나왔어. 그럼 얼마로 해야 돼? 홀수니까 올려서 484로 등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려운가요? 아, 너무 쉬워가지고 헷갈릴까 봐. 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484.5로 끝났다면 이때는 5로 끝나서 0.5와 여기 같으니까 5452법을 쓰는데 이때 5452라는 것은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이때 버리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여기 홀수면 올려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척 분모가 1000단위를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 이렇게 500분의 1이 도면에서 이게 도면에서 산출한 면적이 이렇게 똑같이 484.55가 나왔다면 자,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이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면 484.5로 등록하려는 게 요게 남았어. 요거 뭐라 한다? 단수 끝수. 요게 얼마 남았다고 지금? 0.05가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기준값 얼마? 0.05라는 기준값과 요것과 비교해서 0.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비교해야 되지? 어때요? 같으니까 뭐 한다고? 5452 해야 돼. 요 같을 때는 뭐 한다고 지금? 5452법을 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이게 어디가 끝자리 됐어요? 여기가 마지막 끝자리 됐지? 끝자리가 요게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는데 지금 이게 뭐야? 지금 홀수니까 올려서 얼마로? 484.6으로 등록한다. 5452법을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이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줘도 굉장히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자, 면적을 산출할 때 여러분들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지적 기술자 산출해놔. 그럼 여러분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할 땐 자리수 결정해야 돼. 그래서 축척이 이렇게 1000을 넘어가면 1000단 이상 되면 어디까지? 제곱미터 1의 자리, 즉 자연수값만 등록하면 되고 축척 분모 100단일 때는 소수점 소수 이하 첫째 자리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면 돼. 이때 남는 끝수 단수 정리할 때 1000단을 넘어갈 땐 0.5가 기준이고 축척 분모가 100단일 때는 0.05가 기준이야. 요 기준보다 단수 끝수가 더 크면 즉 초과하면 올리고 작으면 즉 미만을 버리고 같을 때는 5452를 하더라. 5452 한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이 축척 분모 100단위와 같이 취급하는 게 있어요. 세트로 따라가는 표현이 있다 했지? 어떤 거?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등 실시했다. 또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물론 이 경계점 지적 확정 측량을 하면 측량 도구는 아까 경위의 측량 도구를 쓴다고 했어요.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다는 표현이 나오면 축척과 무관하게 축척 볼 것 없이 무조건 100단위와 같은 방식 쓰면 됩니다. 축척이 없어 당연히 이런 라인이 나오면 여길 가는 거 이 방법. 알았어요? 설사 축척이 주더라도 이 방법 가는 거야. 막 1000분의 1이라도 여기 안 따라가. 무조건 100단위 방법. 이해됩니까? 다시. 자, 면적은 수평면적 넓이인데 도면을 산출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도면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축척이 중요해. 축척이 이렇게 분모가 1000단위 넘어가느냐 100단위 나눠가지고 1000단위 이상 이게 원칙적인 건데 최소값은 1이고 등록자리는 1제곱미터 즉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하되 앞에 자연수값만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수 소수점 이하 이 단수를 어떻게 하느냐 끝수를 어떻게 하느냐 0.5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5사입하더라. 5사입한다는 것은 5로 끝났다면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이때 어떤 기준?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준다. 결국 5로 끝나면 다 짝수로 만들어야 돼. 짝수면 버려서 짝수, 홀수면 올려서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항상 알았어요? 자, 요게 축척 분모가 100단위일 땐 하나씩 뒤로 밀려. 어디? 소수점이 더 들어가는 거야. 자릿수가 어디?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이때 기준값 0.05 기준에서 이거보다 크면 초과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사입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거나 즉 확정 측량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축척 전혀 무시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어디 100단일 때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축척 없어도 그냥 당연히 이쪽 따라가는 거야. 주어져도 따라가는 거예요. 1000단위가 나와도 이리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예.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제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예제를 한번 봅니다. 자, 면적 측정 예제 맨 밑에 나왔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된 지역에서 지역 측량 결과 산출한 토지 면적이 330.501이 나왔어.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됩니까? 330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됐다 했지? 330.501이 나왔으면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소수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돼? 0.05보다 작으니까 버리지? 330.5로 그냥 등록하면 돼요. 그럼 만약 이게 축척이 1200분의 1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이렇게 됐다면 여기 330 여기까지만 등록해야지. 그럼 요게 문제되지. 요거 이게 얼마 남았어? 0.501이 남았지. 그럼 0.5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0.5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하라 했지? 어때? 초과잖아. 여기 끝이 하나 초과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리는 거야. 얼마? 331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5자만 보이면 5사위 버는 사람이 있어. 5자 봤다고 5사위 버는 게 아니라 단수 끝수가 0.5와 자 0.501은 0.5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 초과야 초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기준값이. 알았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래서 그 예제 1은 그냥 330.5로 등록하면 돼.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됐다고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그 남는 숫자가 0.05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 0.05 이하잖아. 0.001이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그 다음 2번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이 823.5와 824.5가 나왔어. 임야 대장에 등록할 면적 결정 방법. 여기서 임야도는 주의해야 돼.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냐? 두 개밖에 안 써.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 두 개밖에 안 쓰고 일반 축척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6000분의 1. 임야도는 당연히 축척이 어디야? 1000단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100단위 축척 없어. 임야도에서. 알았습니까? 임야도는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두 가지밖에 안 쓰는데 무엇이 일반적이라고? 6000분의 1. 그럼 임야도에 산출한 면적 어디까지 등록해? 자릿수가. 여기니까 제곱미터 자리지? 그러니까 이 뒤 0.5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기 나온 숫자가 얼마 나왔다고? 823.5와 804.5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823.5가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릿수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이게 남았지? 얼마야? 0.5가 남았으니까 0.5 기준값 비교했을 때 같죠? 그러니까 5 삽입해야 돼. 이때 구하고 끝자리 보니까 이게 뭐야? 홀수잖아. 그럼 올려서 짝수로 824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요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또 824.5가 나왔어. 그럼 얼마 나왔어? 똑같이 0.5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때 구하고 끝자리가 뭐야 이거? 짝수지? 이때 버려서 824로 만들고 이때는 뭐야? 올려서 824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5로 끝났기 때문에 0.5가 같기 때문에 5 삽입한 거야. 결국 5로 끝난 경우는 항상 짝수밖에 만들 수가 없어. 끝자리 짝수로 만들어야 돼. 5로 끝났으면. 어려운가요? 다 너무 표정이 두 가지 여러분 명확치가 않아요. 이거를 모르는 표정인지 아니면 너무 쉬워가지고 저런 것도 강의라고 하냐 우리가 이것도 모르냐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간 쉬운데 원리를 알고 나면 간단해요. 근데 이거 모르면 매번 물어봐.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자 25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기출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밑에 나온 거 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니까 밑에 면적 하나 나온 게 있지? 경우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 즉 확정 측량 시행한 지역. 이때 면적 측정 결과 730.45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730.45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여기 축척이 있어 없어? 축척이 있어 없어? 없지. 어떤 방법이 있어? 여기 있잖아. 경우의 측량 방법, 지적 확정 측량 이 방법이 나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00단일 때 방법. 요 방법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0단일 때와 똑같은 방법 써라. 그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0.05 기준으로 결정하면 돼. 어디?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라고? 자릿수는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남는 숫자 요거지? 얼마가 남았어 지금? 0.05가 남았잖아요. 그럼 기준값이 얼마라고? 0.05와 비교했을 때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을 하겠지? 어때?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5, 4, 5 입을 해야 돼. 이때 구하고자 끝자리가 어디가? 여기 끝자리. 요게 짝수니까 어떻게? 버려. 그럼 얼마로? 730.5로. 자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 이해 못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못한 분. 솔직히 이해 못한 분. 예? 알듯 말듯.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직접 여기 자가지고 와서 면적 측정을 하는 게 아니야. 기술자가 다 해놨어. 그럼 이렇게 딱 표를 주고 이걸 가지고 면적 자릿수 결정해라. 그러면 축척 분모를 먼저 보여야 돼. 이렇게 1000단위가 넘어가느냐 100단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단위 넘어가면 최소값이 1이고 등록 자릿수는 1이자리 즉 제곱미터 자리까지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소수점 이하를 정리해버리는 거야. 이때 소수점 이하를 정리할 때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기준값 0.5와 비교해서 이 끝수가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 삽입하는 거예요. 이때 5 삽입한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축척분모가 100단일 때는 이게 한 자리씩 소점이 더 들어가는 거야. 자세하게. 그래서 최소값이 0.1이 돼버리고 소수 첫째 자리가 등록가 돼 0.05를 가지고 요거보다 단수가 더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 삽입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지금 730.45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말이 나왔어요?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100단 같이 따라간다 했지. 그러면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즉 730.4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0.05로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 기준값 얼마? 요 0.05와 비교했을 때 요 남는 숫자가 크냐 같으냐 작으냐 비교해보라는 말이야. 어때요? 에?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5 삽입하는 거야. 이때 5 삽입한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이때 소 첫째 자리 이게 짝수면 버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단수가 703.401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남는 단수가 얼마 여기 남는 단수가 0.501이야. 이러면 0.5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크지? 초과니까 올려서 얼마로? 703.5로 등록하는 거지 이때는. 5 삽입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이 뭔가 개우는 느낌이 아니야. 뭐 찝찝. 여러분들이 딱 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알았는데 모르는데 표정들이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느는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적 결정 방법은 여러분들 특별히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자의수 결정 문제라서 지정 문제를 푸는데 옆에 사람이 계산기 두들고 앉아있어. 그 사람 문제 보면 다 틀립니다. 여기 계산기 두들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계산기 두들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계산기 가져갔다가 2차에서 또 계산기가 들고 와서 지적 풀고 있는데 계산기 두셨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아주세요.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면적 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프린트물에 다 확인해 봐서 그 정도만 여러분 확인해 봤으면 문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 이제 오늘 토지를 등록했어. 토지 등록해서 필지단을 등록했다. 지적 공부는 3월 달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디 보냐면 토지 이동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1필지 성립 요건과 예외 다 받고 이 토지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조사 측량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고 자, 요 토지다. 요 토지를 뭐를 등록한 것이냐. 이게 바로 한 필지에 쓰는데 이 1필지에 대한 등록상을 봤더니 등록상은 자,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토지 표시 6가지 나오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토지 표시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소재나 좌표 값 같은 거 이건 시험에 따로 안 내. 그래서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지금 면적까지 다 본 거 이거 4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지번에 대해서는 특히 지번 부여 방법 4가지를 기억해주고 원칙과 외로 구성됐다 했고 오늘 지목 28가지 지목에 대해서 원칙 일주일 사용이라고 했지. 표기 방법, 대장엔 정식 명칭, 도면은 약식 부호다. 부호로 쓸 때 원칙은 첫 글자, 두 문자주의, 예외 차 문자 4가지 천원 차장 기억하라겠죠. 그 다음에 지목 설정의 원칙 일주일 사용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전부 다 본문과 예외 구조로 가는데 이 본문 중에 핵심적인 단어 기억하라겠죠. 예외 중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 시험에 다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이다. 도상에 있다. 이때 경계 설정의 원칙 뭐라고 했죠? 경계는 국가만 결정한다. 국정주의. 직선으로 만든다. 직선주의. 불가분, 부동성, 축척 종대 원칙을 얘기 줬고 지상계의 경계 결정 기준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만 제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 건물 권리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지만 예외 판결에 따른 경우 공공용 토지 분할, 사업지구 경계, 도시관리계획선 이 4가지가 나오면 예외가 허용되더라. 그다음 면적 수평면상 넓이인데 이것은 자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자 지적 여기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 일반 도해 지역 즉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써서 측량한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더라. 면적 결정할 때 축척 분모값이 이걸 결정해줘요. 축척 분모가 1000단위 넘어가면 1제곱미터짜리 즉 제곱미터짜리인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0.5 기준으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오사입했어요. 축척 분모가 100단위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단위 때와 같이 소수 첫째 자리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되 0.05를 기준으로 단수 끝수를 정리하면 된다. 이때 5사입 방법이라는 건 끝수가 항상 5로 딱 끝났을 때 이때 버릴 수 있고 올릴 수도 있다. 버리는 것은 언제? 짝수. 올리는 건 언제? 홀수로 끝났을 때 올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요거 내용이에요. 공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지목 28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거기 단서 다 붙어 있지요. 그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거야. 이걸 나중에 이 지적 공부와 연결시켜서 그림 그려놓고 여러 가지 응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한 요 지번과 지목과 경계 면적 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이제 토지 이동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한번 등록했던 내용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29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토지를 한번 등록해서 지금 전체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지금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면적을 다 등록했다. 그럼 등록했던 내용에 변동이 생겨. 여기에 토지를 다 등록했는데 등록했던 것이 고정불번으로 있으면 좋은데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 이 변화가 전부 다 뭐라고 하냐?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배웠어요? 토지 이동이란 용어 정의에서 다시 용어 정의에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토지의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 새로 정하거나 새로 정한다.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자, 토지 표시를 이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토지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토지 표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새로 이정한다. 새로 이정하는 건 이건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말소한다. 이건 등록 말소라고 그래. 등록 말소. 바다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거지. 등록 말소. 요거 빼는 거 전부 다 변경. 여기에 등록 전환. 등록 전환 개념 뭐가 있다? 이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 대상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이 일반 이동 사유. 이제 특수한 이동 사유로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이렇게 여기 나온 거를 일반 이동 사유라고. 일반 이동 사유. 이건 특수한 이동 사유. 그래서 일반 이동 사유는 강학상 신청 의무하고 연결돼 있어. 의무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토지 표시를 한번 등록했어. 지금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다 등록했는데 새로 등록한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이거 뭐라고? 신규 등록. 토지를 등록 전환시키면 측량을 통해서 지번 새로 결정해야지, 지목 새로 결정해야지, 경계 결정해야지, 면적 이런 거 다 새로 결정합니다.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전부 다 토지 표시의 변동이 다 와.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29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책은, 그리고 프린트물은 오늘 나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토지 이동 개념을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해놔서 오늘 나눠준 자료, 오늘 나눈 자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토지 이동이란 맨 위에 보세요. 토지 표시 6가지. 이걸 어떻게 한다? 새로 정하거나 또는 어떤 거? 변경하거나 또는 어떤 거? 말소하는 것이라고 써놓으세요.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이므로, 자,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거의 토지 표시 6가지가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개념상 토지동 될 수가 없어. 6가지 들어가는 것만이 토지동이에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이동이 될까 아닐까? 행정구역 명칭은 뭐야? 소재에 해당되는 거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 둔산동을 주민들이 왜 둔산동이 기분 나빠? 다른 동으로 바꿉시다. 얘가 동 이름을 바꿨어. 그럼 뭐가 돼?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지? 그럼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토지 이동이 되는 거야. 개념상. 알았어요? 개념. 행정구역 명칭 바뀌는 건 소재 변동을 처리했으니까 토지동 개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개념을 봤을 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라. 토지 표시 6가지. 이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인데, 새로 정하는 것 중에 전형적인 게 신규 등록, 말소하는 것은 바다로 돼서 없어지는 거. 요 개념이 과학은 여기서 국한됐다가 이걸 확장시켜서 개념이 확장됐어 지금은. 그래서 새로 정하거나 말소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할 때 토지 이동을 이렇게 3가지 다 언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순간에 배울 것은 여기 6가지 배울 거예요. 이거 6가지. 일반 이동 사유. 이건 한번 등록했던 이 내용에 만약 변화가 생기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야. 한번 결정해 놨더니 토지 잘라버렸어. 분할. 또 합쳤어. 지목 바꿨어. 등록 전환시켰어. 없던 땅이 생겼어. 또 있던 땅이 바다로 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다 정리해 줘야 돼요. 요걸 뭐라고 한다? 일반 이동 사유. 알았어요? 이 중에서 이 지금부터 이제 일반 이동 사유를 공부할 것인데, 지금 293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각 토지 이동 종류별 신청사항에서 신규 등록부터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쯤 넘어가면 등록 전환 295페이지 나왔죠? 그 다음에 297페이지면 토지 분할, 그 다음에 299페이지면 토지 합병, 그 숫자는 3이 4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지목 변경 5번, 그 다음에 303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6번. 앞에 숫자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건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뭐라고 한다? 일반적 토지 이동 사유. 일반 이동 사유.
그럼 일반 이동 사유란 건 뭐라고? 여긴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 의무. 여긴 의무가 없어 이런 것들 의무가. 근데 여긴 신청 의무가 있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의무가 있으면 전부 다 60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요 등록 말소만 날짜가 달라. 그래서 그 토지 이동에 관련된 지금 6가지 사유를 지금 정리해 줄 겁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시작하면 6가지 설명할 시간이 걸리니까 쉬었다가 10분간 휴식.